자, 파트 4 전산 프로그램 실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 이론부터 해서 부가가치세 이론까지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들으셨다는 전제하에 프로그램 실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 실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K랩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1장에서는 기초 정보 등록하는 걸 배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프로그램의 회사를 등록한 다음에 그 회사와 관련된 각종 거래들을 우리가 분계를 입력을 하는데, 부가세 신고와 관련이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매출, 매입 자료는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출 전표와 매입 전표를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 매출 매입 입력한 걸 가지고서 부가세 신고서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조회를 해보는 이런 순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 앞에 회계 이론과 부가세 이론을 수업을 차분하게 듣고 실기를 같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회사를 등록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기초정보관리에서 기초정보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첫 번째 작업은 회사 등록입니다. 자, 회사 등록은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자, 회사 등록 메뉴에서 코드 번호를 9000번으로 해서 등록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쵸? 회계 연도는 2기이고요. 회계 기간은 2025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도 12월 말일까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 있고 상호, 그리고 대표자 이름, 개업 연월일, 올해가 2025년도니까 2024년도 3월 15일 날 개업을 했으니까 이제 2기가 된 거죠. 자, 그럼 이런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서 이제 회사 등록을 해서 이제 장부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서 설치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설치는 한국세무사의 국가공인 자격시험 사이트에 이렇게 접속하신 다음에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K랩 수업용 프로그램, K랩 수업용 다운로드라고 있으세요. 요걸 클릭해가지고 다운 받으신 다음에 다음 클릭해서 설치를 완료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설치를 완료해 주시면은 이렇게 바탕화면에 K실앱 교육용 세무사랑 프로라는 아이콘이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종목이 나와 있어요. 자,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전산회계 2급이고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 그리고 전산세무 2급,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산세무 1급. 이렇게 위로 갈수록 더 어려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산회계 1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프로그램 입력해야 될 대상인 회사를 등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사 등록을 클릭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회사를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창은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으신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코드에다가 900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이제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사전에 미리 입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그럼 수업 들으면서 화면 잠깐 멈춰 두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명은, 자, 회사명은 빵공장이라고 제가 가정을 했고요. 자, 대표이사는 김서울이고요. 개업 연월일은 2024년도 3월 15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책을 보면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교재는 206쪽입니다. 자, 그럼 9000번.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더 씌워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바로. 주식회사 빵공장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보십시오. 주식회사 빵공장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다음 칸으로 이동이 돼요. 마우스로 클릭하지 마시고 입력하고 이렇게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식회사니까 법인기업이죠. 그럼 법인기업으로 선택해 주시고 자, 사용을
할 건지 미사용할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용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기간은 지금 2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025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2 누르고 엔터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5 0101 이렇게 눌러주시면 끝에 2025 1231 이렇게 나타나시죠.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법인 등록 번호, 거기 책 교재 206쪽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 119812476 이렇게 다시 없이 숫자만 쭉 입력해 주시면 돼요. 119 이런 식으로 81 24756 24756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다시 없이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법인 등록번호도 마찬가지예요. 자, 숫자만 쭉 입력해 주세요. 110 111 123 1101 이건 책에 나와 있죠, 그림에.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시면 돼요. 대표이사 이름은 김서울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대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인데 외국인 아니니까 부로 해주시면 되고, 자, 거기 사업장 소재지가 교재에 보시면 206쪽에 서울 강서구 강서로 486 가양동이라고 돼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F2번 눌러서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인터넷 접속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여기 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께서 F2번 눌러서 또는 단축키 눌러서 이 주소를 조회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그럼 입력하게 되면 본점 주소도 같이 나오게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업태는 거기 보니까 제조업이고요. 종목은 제가를 하고 있나 봐요. 빵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주업종 코드나 이런 것들은 입력하실 필요가 없고요. 사업장 번호나 이런 것들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인 구분은 이제 외국 법인, 내국 법인, 뭐 외투 법인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험은 내국 법인으로 시험이 나오고 이걸 뭐 여러분들께서 입력하거나 그러시진 않을 거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나중에 기출 문제 또 풀어보겠지만 이게 회사 등록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쭉 기초 자료부터 입력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중소기업 여부, 그냥 기본값으로 엔터 치고 쭉 넘어가시고요. 개업 연월일은 여러분 교재 206쪽 보시면 언제예요? 2024년도 3월 15일. 그쵸, 여기 나와 있으니까 교재 보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업 연월일, 이렇게 3월 15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사업장 동코드랑 본점 동코드는 주소를 입력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또 인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강서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납세지 관할세무서는 그렇죠. 강서세무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뭐 본점도 동일하다고 가정했으니까 자, 지방소득세 납세지. 지방소득세는 이제 구청이니까 강서구에 있으니까 강서구청 관련된 게 또 이렇게 우편번호 조회하게 되면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추가 사항에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추가 사항에 보시면은 메일 주소 입력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고 담당자 메일 주소 이런 거 입력할 수가 있고 뭐 홈택스 아이디 이런 건데 저희 시험에는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 사항에 보면 이렇게 뭐 한국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다. 본지점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십시오. 자, 잠깐 멈춰 놓고 교재 여러분 206쪽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특이사항은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이제 고유번호다 보니까 만약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우리 교재에는 24756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9, 뭐 81, 뭐 24, 뭐 755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사업자 번호 체계에 맞지 않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빨간 색깔로 적색깔로 인식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쳐볼게요. 119 그리고 81 그리고 24756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회사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신 다음에는 여기 지금 상단에 요 닫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에서
회사 코드 쪽에서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요 조회 회사 코드 도움 요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9000번의 빵 공장이라는 회사를 등록하신 게 나오실 거예요. 그럼 이거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빵 공장이라는 9000번 코드로 2기 2025년도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요 내용이 여러분 교재 207쪽에 제가 그림을 캡처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2기 2025년도로 해서 이렇게 아까 보셨던 그 화면 캡처를 해 놓은 거니까 요거 보시고서 입력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0번을 입력하고 회사명 입력해라 라는 거고요.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 사용으로 선택한 다음에 정보를 참고해서 입력을 해라. 회계기수는 2기고 회계연도 2025년도 입력하고 사업자 번호는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업자 번호가 맞지 않은 경우에는 적색깔로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편번호 조회해서 입력을 하시면 된다는 거. 자, 업태와 종목 입력해 주시고 개업 연월을 입력해 주시고 관할 세무서를 또 조회해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드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 교재는 208쪽에 자, 이 주식회사 빵공장이라는 이 법인기업과 관련된 거래처들을 등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기초정보관리가 있어요. 그죠? 기초정보관리 안에 보시면 회사 등록이 있고 그 밑에 거래처 등록이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이미 다 결과값을 입력해 놓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 들으면서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아무것도 입력이 되어 있으시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우리 교재 208쪽에 보시면 요 101번에 주식회사 밀가루, 102번에 주식회사 제가나라, 103번에 성호 제품 요 세 가지 업체만을 여러분들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반 거래처가 있고 금융거래처가 있고 카드거래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 거래처, 금융거래처, 카드거래처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일반 거래처에다가는 101번, 102번, 103번까지만 여러분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입력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101번을 입력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교재 208쪽에 보시면 자, 요 보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자 번호랑 대표자 이름, 업태 종목, 그 다음 주소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101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교재에 보면 101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주식회사 밀가루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걸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는 다시 없이 여기 보시면 다시 없이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교재 보시면 13543111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35 43 그쵸?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135 43 그리고 116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없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대표자 이름은 김동현이라고 나와 있고요. 업태는 제조, 종목은 밀가루 이렇게 해서 입력하고 엔터 치고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엔터 치고 엔터 치고 자, 주소는 이게 실제 주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편 번호를 조회하는 문제가 저희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조회하셔서 해도 되지만 직접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8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 밑에 상세 입력은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나와 있는 제가나라랑 성호 제품까지 요 세 가지의 거래처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밑에 것들은 이제 여러분 하면서 입력을 또 하시게 될 거예요.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자, 일반 거래처 입력한 다음에 금융거래처가 98000 우리은행이라고 있어요. 계좌번호가 나와 있고, 유형은 보통예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1, 102, 103 입력하셨죠? 밑에 거는 입력하시지 말라고 그랬고요. 금융기관 클릭을 해서요. 예, 여기다 98000
98000 입력하시고 여기서 우리은행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예금이 당좌 예금인지 보통 예금인지 성격을 구분하시는 건데 거기 보면 보통 예금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보통 예금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는 똑같이 이렇게 다시도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좌번호 112-12345-1123-1번 이렇게 해서 요거 보시고서 그대로 바로 입력을 하고 엔터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은행, 금융기관에 은행도 등록해봤고, 자, 그 다음에 카드사. 카드사는 지금 BC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BC카드는 매출과 관련된 카드사고요. 그래서 가맹점번호가 나와 있고, 국민카드, 현대카드는 물건 구입할 때 쓰는 매입카드인가 봐요. 그래서 일반 카드고, 여기 카드 번호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신용카드 눌러주시고, BC카드부터 99600 입력하고 엔터. 자, 그리고 BC카드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괜찮으시죠? 자, 이게 카드사가 매출 카드사인지 매입 카드사인지를 구분하시는 건데 지금 매출 카드사입니다. 거기 책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가맹점 번호는 여기 우측에 2번에다가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마우스 이렇게 클릭하시고 1, 2, 3, 4, 5, 6, 7, 8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엔터를 꼭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엔터 해가지고 다음 칸까지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카드랑 현대카드 요 매입 카드가 있죠. 일반 카드. 그럼 요거는 자, 9960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국민카드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카드 번호는 이게 이제 매입 카드입니다. 거기 책에 보시면 매입 카드니까 여기 우측에다가 카드 번호를 다시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111 그리고 222 다시 3344 다시 4444 다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책 보면서 자, 카드 종류는 여러분 일반 카드입니다. 그래서 일반 카드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현대카드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화면 잠깐 멈춰 놓고 입력부터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자, 조금 낯설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 들으시면서 같이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 등록하는 거를 간단히 보았고요. 일반 거래처 저는 밑에 이미 완료된 결과값 다 입력해 놓다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데 1번 101, 102, 103 요 세 가지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처 등록하는 거 했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하기라고 해서 자,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론에서 배웠던 계정 과목들이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계정 과목을 만들어 쓰거나 또는 뭐 이런 적요 코드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등록을 거래처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정보관리 메뉴 안에 보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열어주시면 자, 이렇게 프로그램에는 이미 계정 과목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회계 이론 공부할 때 자산은 당좌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기억나시죠?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우리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 밑에는 이제 수익 비용에 대한 거예요. 매출액, 매출원가, 또 우리 제조와 관련된 제조원가. 도급이나 보관, 분양, 운송 이런 것들은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다음 또 판매비와 관리비, 또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뭐 이렇게 해서 쭉 코드 범주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 코드 번호는 다 이미 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계정 과목 보시면은 색깔이 빨간색도 있고 검정 색깔도 있는데 빨간 색깔은 이 프로그램상 기능상 쉽게 변경하지 말게끔 변경을 쉽게 못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어떤 기능이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적색깔의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빨간 색깔은 이거를 설정 값을 바꾸지 않고 사용을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검정 색깔은 이 계정 과목 명칭을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해서 122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이건 단어 그대로예요. 회사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계정 과목을 추가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122번이면은 요 계정 체계에 보시면 101번부터 145번에 당좌 자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당좌 자산 안에 여기다 계정 과목을 추가로 더 우리가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자, 교재엔 없지만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카드 미수금이라는 이런 계정 과목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122번에다가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우측에 요 계정 코드 명에 여기 계정 과목 명이 있잖아요. 그죠? 요걸 클릭하신 다음에 한번 해보실래요? 바로 더 씌워서 카드 미수금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회사가 필요한 계정 과목을 이렇게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이 뭐 예금인지 적금인지 뭐 특정 계정에 차감되는 성격의 계정인지 이런 유가증권인지 뭐 이렇게 성격을 구분하시는 건데 특별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으로 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영문으로 해서 이렇게 또 유저 셋업 어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이름을 이렇게 해서 또 영문으로 해서 또 등록하면 영문으로도 또 영문으로도 또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문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계정을 등록해 놓고 사용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불로 여기다 설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할 때 이 계정 과목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해 놓고 사용을 또 안 하는 걸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표준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원하는 그 표준 그 코드로 우리가 설정을 또 해서 여기 설정이 되어 있지만 국세청이 원하는 재무제표 그 관련된 코드를 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이 글자가 이렇게 간격이 딱 안 맞죠. 이거는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여기 상단의 조회를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간격이 딱 맞게끔 나옵니다. 자동으로 간격이 맞춰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을 추가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요. 자, 이 각각의 계정을 클릭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증권을 클릭하면 단기 매매증권과 관련된 계정의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이 단기 매매증권과 관련된 적요들. 그럼 적요라는 건 거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장부 기록을 할 때, 분계를 할 때 이런 거래 내용인 적요를 우리가 입력을 실무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때 빈번하게 발생되는 이런 적요들을 코드로 등록해 놓고 이 코드 값을 걸어서 적요를 입력하는 뭐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자, 코드 번호 127번에 소액 현금으로 해서 성격은 일반으로 해서 계정을 등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소액 현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업에서 이제 매달 소액 지출에 대한 이 현금을 각 부서에 이렇게 전도한다고 그래요. 전도금이라고도 합니다. 소액 현금을. 그래서 이 소액 현금을 주고서 한 달 동안 사용한 다음에 그 사용한 이런 영수증 같은 걸 정리해서 이제 관리부에 제출하면 월 말에 이 소액현금 지출한 걸 또 회계 처리해주고 또 그 다음 달에 쓸 수 있는 이 소액현금을 또 각 부서별로 전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액현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127번에 소액현금을 등록하는 건데 자 127번을 찾으려면 이거를 다 이렇게 코드를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코드 번호 아무데나 선택하시고 127이라고 눌러주시면 그 해당 번호로 이렇게 이동이 되게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여기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여기 계정 과목 코드명에다가 마우스 클릭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실래요? 자, 소액 현금 저는 이미 입력을 해놔가지고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액 현금 이렇게 더 씌워서 여러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성격은 일반이다. 일반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해 주시면 계정 과목을 또 이렇게 추가로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회사가 추가로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쓰고 싶다면 이걸 가지고서 추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여기 조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간격이 딱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각 계정 과목별로 빈번하게 발생되는 이런 거래 내용들, 이런 적요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812번에 여비유통비 계정에 현금 적요 6번으로 국내 출장비 지급을 이런 거래 내용을 적요를 등록해 보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교재 208쪽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 해당 계정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 번호 아무 데나 선택하시고 812번, 812라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계정 과목 그 해당 계정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여비교통비와 관련된 계정의 성격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 여비교통비와 관련해서 이 적요들을 또 이렇게 등록해서 전표 입력할 때 이 적요를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적요가 현금 적요가 있고 대체 적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비교통비를 현금으로 만약에 지출했을 때 이때는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뭐 출금 전표 이런 전표 유형이 있는데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건데요. 그 출금 전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현금과 관련된 요 현금 적요와 관련된 적요 사항이 또 적요 사항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적요를 또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대체 적요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여비교통비를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그러면 차변의 여비교통비, 대변의 뭐 미지급금 이렇게 분기해도 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현금으로 출금된 건 아니니까 이때는 이 대체 적요에 이 적요 사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체 적요에 있는 것 중에 뭐 적합한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적요 말고 추가적으로 적요를 더 등록하고 싶다면 추가로 적요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미리 사전에 입력을 해 놨는데요. 자, 지금 문제에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현금 적요 6번 안에다가 현금 적요 06번으로 해서 국내 출장비 지급이라고 적요를 등록해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여비교통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로 우측에 현금 적요 부분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6번 하고 엔터 치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화면처럼 국내 출장비 지급이라고 그대로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시면은 이렇게 적요가 등록이 되고 이 등록된 적요는 전표 입력할 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는 회사가 이 코드 범위별로 계정 과목을 추가로 이렇게 만들거나 또는 이 기존에 있던 계정 과목에 대한 이런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또 수정을 또 할 수가 있고요. 또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이런 빈번한 이런 거래 내역인 이런 적요를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로 구분해서 이렇게 적요를 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찾을 때에는 해당 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번호를 눌러주시면 그 해당 계정으로 이동이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코드 번호를 모른다.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의 여비교통비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요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 범위로 이동이 돼요. 이동을 해서 여비교통비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당좌 자산의 단기 매매 증권을 찾고 싶다. 그럼 당좌 자산을 클릭하시면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을 또 이렇게 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여비교통비를 찾아야 되는데 코드 번호도 안 나와 있고 이게 뭐 판매비와 관리비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명칭만 있다 그러면 키보드에 컨트롤 누르면서 F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검색이 가능해요. 또 컨트롤 누르면서 F를 눌러주시면 컨트롤 누르면서 F 눌러주시면 이제 검색이 가능하고요. 여비교통비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비용의 경우에는 이렇게 500번대의 비용도 있고요. 엔터 한 번 더 치면 600번대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700번대로 시작하는 것들도 있고,
앞에 공은 이제 없다고 치면 이렇게 5로 시작하는 거, 6으로 시작하는 거, 7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800번 대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용을 입력할 때는 주의할 사항이, 자, 제조와 관련된 비용이다라고 한다면 요 제조와 관련된 비용. 여비교통비인데 공장에서 지출한 여비교통비예요. 제조와 관련된 여비교통비면 요 제조와 관련된 500번대의 여비교통비로, 만약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여비교통비다라고 한다면 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800번대의 여비교통비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이처럼 프로그램은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이게 제조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판매비와 관리비와 관련된 비용인지, 또는 뭐 이런 건설업과 관련된 뭐 도급, 보관, 뭐 도급 원가나 분양 원가, 이런 건 건설 회사거든요. 운송회사 같은 운송 원가, 이렇게 업종별로 코드 번호대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우리 시험은 전산회계 1급 시험은 판매와 관련된 비용은 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800번대로 시작하는 걸 사용하고요. 제조와 관련된 거는 500번대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600이나 700번대 코드는 저희 시험 범위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비용 입력할 때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을 이처럼 이렇게 추가 등록하거나 적요 같은 걸 등록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회사를 등록하고 그 회사와 관련된 거래처를 등록하고 그리고 또 계정 과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히 해봤고요. 다음 교시에서 또 이어서 프로그램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